국토계획법.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5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1,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주거지역의 세부는 전용 주거지역 2개, 일반 주거지역 3개, 준주거지역 1개로 총 6개로 세분된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세분된다.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된다.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된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기간을 기재하며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등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제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다만 국가계획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때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인가한 때에는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그 지상의 건물, 물건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확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원칙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할 수 있으며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고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라 하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비 기반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 설비, 열 공급 설비,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 시설 등을 말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부실하게 설계 시공된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나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이 필수 선행 절차다. 도시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장이 수립 변경한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 기반 시설 지역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및 교통 계획,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기준 이하가 된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정지 또는 제한되었던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의 행위 제한은 해제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이 보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조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의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은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 조합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의 정관 변경,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또는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단,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환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 위계획의 결정,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공사 시행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임시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시상가를 설치하는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영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 인정고시일로 본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대상의 내역,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 신청을 받는 기간은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종전 자산의 가격, 분양 설계, 분양 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총회 의결과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착공하여 철거할 수 있다. 이전 고시가 있은 때에는 조합원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이전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전 설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다. 일반 시장 군수는 직접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주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도시개발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결합개발이라 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개발구역의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는 2가지다. 첫째,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은 경우 단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이다. 둘째,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두 요건은 각각 별도의 기산점을 가지며 실효 시점은 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임에 주의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 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예외다. 개발 계획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혼용 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구역 내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진행할 때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 계획에서 순환 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순환 개발 방식이란 도시개발 구역의 일부를 먼저 개발하여 이주자 주택 등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이주시킨 후 나머지 구역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건설업자, 등록업자 등이 될 수 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민간 시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을 사용하며 수용 사용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다른 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 인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는 인가받은 내용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인정 고시일로 본다. 수용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다. 반면 민간 시행자는 일정 요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용 방식의 경우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임대할 수 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며 일반 분양은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환지 방식이란 사업 시행 전에 토지를 사업 시행 후 조성된 토지 중 일부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는 원래 소유하던 토지 대신 새로 조성된 토지인 환지를 받게 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은 예외다. 시행자는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 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그 환지 처분 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채비지로 정한 토지는 시행자 소유로 된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청산금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가 종전 토지와 가격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이다. 환지가 더 가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고 더 낮은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한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며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 사업 비용에 충당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로 준공검사를 대신한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과 토지 등의 소유권이 귀속될 자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건축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한다.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처마 차양 부연 등은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장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착수하면 된다. 착공신고일이 아닌 허가를 받은 날 기준임에 주의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등이 의제된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공사가 완료된 경우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착공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허가를 가름할 수 있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허가의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인 것과 구별해야 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건축신고를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신고의 의제 효과는 허가의 의제 효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축신고 대상이라도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도 변경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관람 운동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순으로 구성되며 이 순서가 상위에서 하위 방향이다. 자산 전문 연교군 죽으로 외워두면 편하다.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반대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용도, 즉 같은 호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 변경 신청조차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치과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복수의 용도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시설군을 기준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용도 변경한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이 적용된다. 용도 변경 후에 용도에 따른 건축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볼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해당한다. 단,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개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한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 이상 규모의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다만 건축물의 외부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마감재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등이 의제된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공사가 미완료된 경우 건축주가 임시로 사용하기를 원하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와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용할 수 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대지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단,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반대쪽 경계선과 중심선을 혼동하는 함정 문제에 주의한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보다 건물 쪽으로 후퇴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주택법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단독 소유 매매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이다.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다.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으로 인정된다. 시험에서 항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토지를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말한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에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여 세대별 구분 사용이 가능한 주택으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구분된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자가 된다. 구청장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다. 건축법 허가권자와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니 주의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대지조성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은 35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기준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주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비용, 사용 검사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를 모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주자 저축,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이 과열되거나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와 달리 광역시장도지사도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전매는 무효로 한다. 사업 주체는 전매 제한 위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가 제한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매입가격을 정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등을 결정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으로는 자치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 계획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 수선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전이다.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폐거 시 반환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주거 전 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4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소형 평수와 일반 평수의 증축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층 이하로 증축이 가능하다. 단,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은 별도의 허가 없이 행위허 가만으로 가능하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할 수 있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리모델링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 필수이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며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수립 필요성을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도지사를 수립권자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지법.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구분되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않으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 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 이상 중가축 10두 이상 소가축 100두 이상 가금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업 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농업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상속증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 유형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다르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4일이라고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니 주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상속은 불필요하지만 증여는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체결한 농지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농업법인은 취득 목적 범위 안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한 경우 농지 소재지의 농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농업위원회는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각 공유자가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집단화된 농지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외에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 내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전용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전용 허가의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지며 일정 규모 이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없이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다음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자기 소유 농지에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전용하는 경우로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 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금액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분의 100으로 하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농지전 용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서 농지 전용 허가 의제 협의를 거친 경우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 징수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금지된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농지전 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된다. 농지임대차의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농지임대차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정해지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갱신된 기간은 3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제한인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2021년 8월 개정으로 20%에서 25%로 상향된 점을 반드시 기억한다. 농지보전부담금 30%와 비율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대리경작자는 농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대리경작자 지정 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수확물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 농지 소유자가 질병, 장기여행, 징집, 취약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